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한국사라는 과목을 맡은 김갑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1학년 수업을 맡게 된 김갑진입니다. 선생님은요, 이름을 잠깐 얘기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김갑진인데요. 자, 이 김갑진이라는 이름의 뜻을 잠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선생님의 이름은 김갑진인데, 자, 금이라는 것은 뭘까요? 골드, 금이라는 얘기죠. 갑은 갑옷 갑이에요. 진은 진압할 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적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진압해 라는 그러한 뜻으로 김갑진이라는 이름을 선생님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장군이나 군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현재 칼이나 총이 아니라 분필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단에 쓴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속에도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의 그런 바램과 소망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선생님이 한국사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선생님 가슴 속에 정말 좀 깊이 와닿는 노래 한 곡이 있어가지고 노래 한 곡의 한 구절입니다. 자, 이 노래를 잠깐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노래는 못하죠.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라고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오고 다 일상이 다 망가져버린 그러한 현실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학교에서 까르르 웃으면서 친구들과 스님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그냥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못하는 노래지만 그런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수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수업이 들었는데 비해서 한국사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들었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안 들었으니까 더욱 더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야 되겠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는 수행평가가 10% 반영되어지고요. 다음에 중간고사가 45%, 기말고사가 45%. 그래서 총 100%, 100점 만점의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를 할 때 뭐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자, 먼저 역사가 뭔데? 역사의 개념이 정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정의, 역사는 무언가, 역사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라는 것은요,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흔히 역사가 뭔데?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역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뭘요? 사실들.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사실, 사건, 팩트들의 집합체야라고 역사를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은 너무나 많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실들을 모두 다 역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역부족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다음번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그러한 정의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 중에서 누가요? 역사가가 라는 얘기죠. 조사하고 연구해서 뭐 해놓은 거? 재구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해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과거에 있던 많은 사실들 중에서 역사가가 어떻게 해놓은 것?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놓은 거요?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역사라는 것은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비해서 넓은 의미인데 비해서 이 사실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 이 사실들 중에서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놓은 거요?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좀 찍어볼까요? 어떤 의미? 넓은 의미의 역사이고요. 반면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어떤 의미? 좁은 의미의 역사예요. 반면에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역사이고요. 반면에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포함되어져 있는 무슨 역사? 주관적인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학습은 왜 하는가? 역사 공부는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과거죠. 여기가 미래예요.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과거의 사실을 왜 공부하는 걸까요?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 이해해야 그래야지 현재의 모습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과거 사실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던 사실들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결과를 알려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혜, 또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 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음요. 우리가 흔히 역사를 구분할 때요. 자, 크게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는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역사를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무엇이 발달되었느냐? 발명되어졌냐? 뭐요? 문자입니다. 문자가 사용되어졌던 시기를, 사용된 이후의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는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최초로 무슨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문자는 한자입니다. 어디서 건너온?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자 이전에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문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그러한 문자는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한자는요. 청동기 말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시대 때부터요? 철기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시작되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러니까 BC와 AD의 기준이 되는 영년은 무엇이? 뭘 기준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후부터의 시대를 우리가 기원 후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의 시대는 기원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C라는 얘기는요, before라는 뜻이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의 시기를 기원 전, 예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AD,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또 시대 구분으로서 이와 함께 우리가 역사책에서 지금 한국사나 동아시아나 세계사나 이 역사책에서 하는 시대 구분은요. 이런 시대 구분과 함께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나누는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시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가장 인간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는 철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철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생활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쓴배찌르개 같은 어떤요?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뗀석기와 함께 또 돌 이외에도 동물의 뼈나 또 동물의 뿔 이런 것들로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시대의 시작은 철기시대부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석기 시대는 아직까지 선사시대이니까요. 이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들은 구석기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 때문에요? 유적지의 유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그러한 유적들은 어디에서, 유물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왔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세 곳을 선생님이 언급해 두었습니다. 자,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요. 그다음 공주에 있는 석장리에서, 연천에 있는 정곡리, 이런 곳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다음에 경제 생활을 보면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때 사람들은 주로 식량 문제를 주로 뭐 했겠습니까?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또는 뭘 했겠습니까? 고기잡이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구석기 때는 아직까지 뭐는 시작되지 않았다? 농사는 시작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음에 자,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사냥, 채집, 고기잡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은요. 당연히 뭐라고 봐야 되냐면 바로 채집이거든요. 채집.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열매를 따먹고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따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농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곳에서 열매를 다 따먹고 곡식을 다 따먹으면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었겠죠? 자,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좋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집을 완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또 그물을 지나지 않으면 이동해야 되니까 집은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이용했던 거죠.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은 것은 동굴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 어디요? 막집에서 살았을 거야. 막집은 말 그대로 막 지은 집, 대충 나뭇가지로 그냥 비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얼기설기 지은 그런 막집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러한 사회였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하면 이때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냥했던 그러한 것들, 채집했던 것들을 이 무리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는 없겠습니까?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것들이 공동 소유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 사유재산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러한 사회였을 거야 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 삶의 그런 유적지를 잘 살펴보니까요, 동물을 새긴 조각품들이 많이 발견되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동물들을 새긴 조각품들이 발견되어질까? 또 심지어는 동굴에, 이 사람들 동굴에 살았다 했잖아요. 동굴 벽을 보니까 이때 동물을 새긴 그러한 그림들도 많이 발견되어졌거든요. 이 동물을 새긴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먹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고기를 먹으려면 뭐가 성공해야 됩니까? 사냥이 성공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까 본 것처럼 주먹도끼 하나 들고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사냥하러 가가지고 사냥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사냥을 하다가 되려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사냥을 하려고 그러다가 동물에게 사냥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아야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이때 구석기 사람들도 야채보다는 채소보다는 고기가 맛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일은 꼭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와 같이 동물을 새긴 조각품들이 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곧 이거는 내일은 곧 사냥감의 번성해서 사냥에 어떻게 하게 해주라? 성공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동굴의 그림이나 또 동물을 새긴 조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뗀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좀 나왔는데요. 뗀석기는 말 그대로 이러한 큰 돌을 가지고 이런 더 큰 단단한 돌에 쳐서 떼어내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뗀석기의 제작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건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요? 순배찌르기 아까 있었죠? 자, 잠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 순배찌르기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 순배찌르기는 선생님이 지금 별표까지 짰는데요. 요것은요 언제요? 구석기 언제요? 후기에 제작되어지게 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구석기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뭐라고요? 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후기에는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간빙기로 접어들면서 지구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간빙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들판에는 새싹들이 막 돋아나게 되고 풀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풀들을 뜯어먹고 자라나는 이제 초식 동물들, 뭐 어떤 거요? 토끼, 여우, 뭐 사슴, 이러한 초식 동물들이 번창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이 빙하기 때는 이때는 엄청나게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런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등치가 굉장히 크고 지방이 굉장히 많은 뭐 맘모스 같은 정도의 그러한 생명체들만 살아남았는데요. 근데 구석기 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초원이 풀들이 자라게 되면서 토끼나 여우나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번창하게 되고 이런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어떤 거예요? 빠른 거죠. 빨리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주먹 도끼 들고 얘들을 사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빠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던지거나 쏘거나 그렇게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후기의 순배찌르기와 같이 이응 도구를 어디에다가? 구석기에다가 연결해서 던져서, 그죠? 던져서 사냥을 하거나 던지거나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음 도구를 구석기에다가 나무 막대와 같은 이음 도구를 연결하는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쓴배찌르기 아니면 뭐 어떤 거요? 창, 또 어떤 거요? 활, 착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음 도구를 연결해서 이런 빠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구석기 후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봐두셔야 되네요. 구석기 도구 중에서 구석기 후기에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간빙기로 접어들면서 이때 제작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도구가 순배찌르기다 라는 거 정도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수업을 하기에 이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2차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인데 아무래도 좀 미숙하네요. 2차 시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보다 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 시에 2차 시에 뵙겠습니다. 안녕.